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포TV입니다. 대광이 국토부에서 한 달 정도 됐죠. 12월 말에 GTX 착륙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분들의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 이 GTX 착륙역과 운정신도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영상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한번 GTX 착륙역 최대 수의 아파트 단지, 도래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운정신도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죠. 해바라기죠. 저는 GTX 착륙역 발표를 보면서 딱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운정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GTX가 어떤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었어요. 3기 신도시가 발표된다고 했을 때도 일산과 파주 운정지역은 좀 약간 반발이 심했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정부가 약속했던 이런 인프라 구성을 전혀 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전 서울에 인접해 있는 고양시의 창릉을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에 2기 신도시가 정부의 그런 장밋빛 미래의 약속처럼 그렇게 지하철도 3호선도 놔줬고 경의선 운정역도 이렇게 잘 급행도 빨리빨리 해주고 GTX도 이렇게 갔다. 그리고 또 뭐 버스라든지 이런 교통 인프라를 원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해줬다면 3기 신도시 창릉에 GTX가 들어와도 괜찮고 여기 도래마을 주민분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금까지 해준 게 없다 이거예요. 운정신도시 2기 신도시는 굉장히 소외받았고 아직까지도 경의선 운정역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창릉은 BRT 초고속 버스에 트램 얘기까지도 있고 고양선 지하철도 들어가고 이제 GTX까지 줬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도래올 마을 이런 고향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같은 국민들 사이에 이런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정부에 대한 원망. 아직까지도 지하철 3호선 하나 운정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런 표현이 딱 맞지 않았냐.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이미 국토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또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이미 정부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창릉을 창릉역을 신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창릉역은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GTX 창릉역과 운정신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역세권의 입지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힐프와 중대대로 이어지는 역세권 아파트의 입지 가치는 불변이에요. 계속 입지 가치와 아파트의 가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경기도 서부권에서는 일산도 아니고 파주 운정도 아니고 창릉이 가장 인프라 시설이 좋은, 물론 계획대로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서울에 인접해 있는 서부권 지역의 중심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운정신도시도 GTX의 입지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7월 달에 사전 청약이 있단 말이죠. 창릉이요. 이게 몇천 세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4100세대인가 창릉이 있는데 이거 당첨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겠지만 이 사람들의 심리적 효과가 크단 말이죠. 창릉이 이제 GTX 창릉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운정 3지구 지금 아파트 청약을 이제 진행하는 대방이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이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있죠. 7월 달과 이걸 맞물려서 운정 3지구 지금 청약을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정 구축 아파트 및 무주택자분들은,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경기도로 당해는 안 되잖아요. 고양시가 당해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창릉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사전 청약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늘의 별 따기겠지만 도전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정 3지구도 도전하시고 창릉 신도시도 도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중복해서 도전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구축 보유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되고 나서 운정 신도시 아파트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세가 아예 그냥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개점 휴업 상태들이잖아요. 정말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구축 보유를 또 털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 갈아타기 영상도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창릉신도시의 서부권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네요. 여기 뭐 예전에 남쪽 지역으로 한다면은 좀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판교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여기 밑에 분당이라든지 여기 성남 그리고 용인, 수지, 뭐 광교 여기들이 신분당선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주긴 줬어요. 판교가 워낙 집값이 비싸고 여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여기 분당 아니면 수지 아니면 광교 이런 쪽으로 아니면 기흥이라든지 요 신분당선 라인으로 좀 주로 집들을 많이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가 이제 창릉이 좀 개발이 잘 돼서 창릉의 기업들이 잘 유치가 된다면 이런 수요들이 서부권의 아파트의 수요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본다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네요. 이제는요. 창릉역이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더 잘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변수는 차기 대선입니다. 지금 창릉 신도시 진짜 장밋빛 미래죠. 장밋빛 미래 이제 GTX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나 이기 신도시 뭐 검단이라든지 옥정이라든지 이런 거주하셨던 분들은 아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의 이기 신도시가 이렇게 운정이 소외받았다는 이유는 3기 신도시랑 비슷한 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선으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완전 철저하게 소외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2기 신도시 말고 막 보금자리 주택 그 4대 강이랑 보금자리 주택에 몰두했어요. 자신의 새로운 치적을 쌓으려고 했단 말이죠. 기존 정권에 했던 정책들을 좀 약간 다 뜯어 엎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창릉도 마찬가지고 3기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탈이 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정권이 혹시나 교체되고 나면 이게 다 무산될까 봐 걱정하는 거겠죠. 그 전에 모든 씨를 다 뿌려놓고 빠르게 진행을 하게 정권이 살아있을 때 다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만약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창릉도 이게 언제 도시가 완성되고 언제 이제 뭐 고양선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언제 들어갈지는 이거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변수가 있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운정 3지구 청약 물량이 더 안정적이에요. 운정 3지구는 그래도 다 이제는 아파트 분양까지는 가고 토지 연계도도 다 나와 있고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획 도시로 이제는 이제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데 창릉은 지금 백지를 그리고 있고 민영주택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창릉 신도시는 뭐 이건 좀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12월 29일 날 남해항주 왕숙 고양 창릉 교통대책이 확정됐었죠. 이때 인터넷 부동산 카페들 난리 났었죠. 고양 창릉 신도시 38,000호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요. 3기 신도시 창릉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진입가는 목표, 지하철 대중교통 투자 확대, 하여튼 좋은 건 다 넣어줬습니다. 부럽네요. 그래서 주요 핵심 사항은 고양 서울 은평간 도시철도를 건설, 이게 고양선이죠. 그리고 GTX A 노선의 창릉역을 신설한다고 하고 강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교통 개선으로 한다. 이런 컨셉으로 발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도래의 마을 주민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환호를, 그 인근 지역에서는 환호를 했죠. 자, GTX A 노선 서부권 역사는 총 4개 역사가 이제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고양시만 무려 3개의 역사예요. GTX가 고양시에 3개에 정차를 한다. 일단 GTX 운정역이 여기가 이제 시발점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GTX 킨텍스역, 그 다음에 GTX 대곡역, 그리고 GTX 창릉역, 그리고 이렇게 연신내로 넘어간단 말이죠. 4개의 역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원흥지구, 삼성지구 여기 주민분들, 능곡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수혜를 가져가겠죠. 여기 고양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양선을 이용해서 또 GTX 창릉역이랑 여기가 이제 환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GTX 이용 가치가 높아졌다. 여기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서부권 지도만 봐도 지금 딱 느낌이 오시죠? 이제는 경기도 서부권에 거의 서울에 붙어 있는 창릉이 개발만 잘 된다면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서부권을 대표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주 운정에서도 이렇게 창릉 신도시를 계속 청약을 무주택자분들, 저희 카페 회원분들은 넣으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TX A 노선 전체 노선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지금 GTX A 노선의 이쪽에 이제 창릉역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이 구간이 직경으로 아마 한 1.1km, 1.1km 뭐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꼭 역사가 꼭 신설이 돼야 되느냐. 원래는 국토부에서 GTX는 없다고 이렇게 못 박았었다가 이렇게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이제 시간, 정차, 표정 속도라고 하는데 제가 표정 속도는 자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패스할게요. 요 표정 속도가 운정에서 올 때 정거장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한 2분, 3분 정도는 좀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GTX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정차역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어느 지역이나 B, C 노선도 마찬가지지만 정차역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건 그 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그런 생각이겠죠. 일단 창릉역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한 뭐 그래도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2, 3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역사 하나가 이렇게 2, 3분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지금 SRT도 이렇게 같이 그 선로를 공유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또 일부 구간에서 GTX 이 대심도를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이 다 섞이게 되면 이 역사 하나가 생긴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GTX 창릉역은 이쪽에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릉 신도시의 주요 교통 개선 대책이 발표가 됐죠. 보면은 그냥 없는 게 없습니다.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고양선입니다. 고양선이 세전역에서 이제 뭐 고양시청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고 GTX까지 이제 생기는 거죠. GTX 창릉역도 신설되고 대곡 고양시청 신교통 뭐 이게 트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식사지구 쪽은요. 뭐 트램이라든지 뭐 획기적으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수혜들을 다 주면서 성공시키려고 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자, GTX 창릉역 예정지입니다. 창릉역 예정지는 제가 창릉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CMD 중심 상업지가 창릉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천마을이 옆쪽에 있는데 이 천마을도 눈여겨서 보시고요. 창릉 신도시 주요 업무 상업지구인 CMD 중심구역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수혜는 원흥지구 도래울마을이죠. 지금 도래울마을 아파트들 한 달 사이에 집값 많이 올랐죠.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원흥 도래울 3, 4단지라든지 호반베르디움 LH 원흥 6단지 도래울 센트럴더 포레 등 이 도래울 마을 주민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GTX 창릉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발표에 최대 수혜를 가져가는 실질적으로 여긴 전매 제한 뭐 이런 것도 3기 신도시의 그런 강력한 의무 거주나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훨씬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래울 마을이 수혜를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릉 신도시는 볼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도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면 서부권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멋진 도시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창릉역이 생기면서 고양선의 노선이 좀 바뀌었어요. 고양선이 원래는 이렇게 대곡역을 지난 다음에 고양시청으로 가는 건데 GTX 창릉역을 이미 개설을 해주기 때문에 고양선이 대곡역으로 가는 거는 이제 삭제한다고 합니다. 화정역 다음에 고양시청역으로 직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14.6km 요게 약간씩 이제 수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GTX 창릉역을 이미 고려해서 고양선까지도 노선도 바꿔버리고 이제는 두 개가 시너지를 내게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이런 대책이겠죠. 창릉 입장에서는 지하철도 들어서고 GTX도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 부분이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죠. 여기가 복합 환승센터가 이렇게 들어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CMD 국어 중심상업지로 여기 되게 멋들어지게 들어서고 창릉천이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 뒤쪽에 안 보이는데 창릉천이 흐르고 여기가 무슨 도서관인가 그럴 거예요. 도서관 같은 것도 들어서는데 여기에 보시면 복합 환승센터로 밑으로 해서 대심도니까 지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GTX 창릉역과 고양선을 환승할 수 있는 이 복합 환승센터가 이쪽에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멋지죠. 창릉 신도시는 도시계획을 상당히 멋지게 한 것 같아요. 자, 창릉 신도시 유력 사전 청약지 천마을이죠. 천마을도 입지가 좋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천마을의 입지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GTX 창릉역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첫 사전 청약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다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마을은 근데 이제 평수가 좀 제가 이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좀 5구 타입이라든지 84 타입을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46 타입, 55 타입이 예상된단 말이죠. 좀 평수를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평수를 좀 작게 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평수가 되려면 적어도 59 타입이나, 그나마 이건 55 타입은 있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 좀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청약이 이런 식으로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기 신도시 창릉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팁은, 사전청약은 100% 공공분양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 부분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8,000 세대 중 국민주택의 비중이 최소 60%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영주택은 지금 아직 분양 일정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최대 한 15,200세대 예상이 되는데, 이거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공공분양, 사전청약, 민영주택 경쟁은 모두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정삼지구도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민영주택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릴 걸로 보이는데, 민영주택에 대한 얘기는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도 정확하게 오픈된 게 없고, 토지 보상도 지금 대토보상이니 뭐 토지 보상도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이 지금 언제 분양하는지 이런 거 정보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전청약만 지금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 길이 멉니다. 3기 신도시는요. 수많은 난제들을 다 뚫고 넘어가야지 3기 신도시 창릉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GTX 창릉역 발표로 원흥지구 도래울마을의 희소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죠. 도래울마을 주민분들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들도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좀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채널을 키울 생각이니까요.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와 소통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